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대북 리스크가 일부 영향을 주면서 장초반 시장의 상승세를 제한하긴 했지만 간밤에 미증시의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안정,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리스크 해소 등으로 시장은 하락폭이 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 지수 묶어두고 재료에 따라서 종목별의 플레이가 또 원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 창구 미리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들어드릴 예정이고요. 시크릿 공략주도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프로 딱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홍광표 프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은행에서 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5.2%로 떨어뜨렸습니다. 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간밤 또 미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현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홍 프로님?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유동성 장세라는 게 실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돈으로 끌어올리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미국도 양적 완화하고 있고 국내도 금리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투자를 끌어내면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사스나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그 당시 전염병하고는 약간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워낙 광범위하게 터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나라들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은 일단 그쪽에서 분석한 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8월 달에 2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아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장세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데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망가진 종목들은 좀 회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제가 지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2212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일 고점을 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200과 2100 사이가 2150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150 이탈하면 그냥 2100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선하고의 이격도 점선으로 보이는 게 21선인데 이격이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새벽부터죠. 그러니까 6월 9일, 10일 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 정책 방향이나 향후 증시 방향에 약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반기 쪽에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그런 언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가 어차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엊그저께부터 말씀드렸는데 파동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만기라고는 좀 다릅니다. 만기라는 게 지금 완전히 소멸되는 부분이니까 옵션 선물이 다 만기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이슈되거나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또 세만여의 날 그리고 FOMC 이슈 등도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개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프로님?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방산주인데 일단 소형주는 아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삼성 테크인 인수해가지고 2018년 3월에 이제 사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고요. 국내 항공기하고 지금 가스터빈 엔진 그리고 자주포 장갑차 해서 어찌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대가 전부 다 방산 쪽 관련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과감한 투자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성장성을 좀 확대시키려고 되게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산업 쪽은 사실 코로나19하고는 그렇게 영향은 없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오늘 보합선인 25,300원입니다. 그래서 30분봉 보시면은 이탈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 더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초반권을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을 하시고 1차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이 종목은 28,500원대, 28,500원대를 보시고요.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3만 원대 초반권까지 보시고 하단이 대신에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3,500원 이탈하면 조금은 좀 수급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모든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뉴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대북주 관련해서는 추천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정치주도 사실 좀 피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향후 사이클이 들어가면 하긴 하는데 대신에 저는 정책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방송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북하고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좀 액션 아닐까. 최근에 대화도 전혀 없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아무래도 미 대통령이 지금 재선이 11월 달인데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역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은 좀 자기네 역량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좀 신경 좀 써라 그런 액션 아닐까.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유엔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국내 쪽에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말은 안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근데 북한 그 38선을 넘어가려면 유엔 허가 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한번 기사나 그런 걸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조금 액션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고 저점으로 간다고 그래도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다라는 평가를 또 내려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도 눈여겨보신다면요? 오늘 좀 특이한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제가 아마 대형주 쪽에서는 이 종목은 처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SKC고요. 화학 인제 사업하고 LCD 쪽인데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 지금 예전부터 원래 PVC나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해서는 되게 강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SKC 코롱 PI하고 매각을 했죠.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매각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 매각으로 인한 산업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동박 제조 투자사인 SK 넥실리스라는 회사를 지금 1,200억을 투자해서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8월부터 정읍 공장에다가 지금 착공은 들어가는데 문제는 2022년 완공이다 보니까 좀 기간은 오래 걸리니까 캐파는 성장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금일 장세의 영향으로 지금 고점이 6%대였는데 2%대까지 내려 1.71%대까지 조정이 돼서 59,400원이고요. 위치상은 지금 59,000원 초반권에서 58,800원, 900원대까지가 지지선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종목이 지금 쌍봉을 찍은 상태인데 돌파 대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상단으로 갔을 때 제가 볼 때 저는 신고가로 6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로 올라가고 추가로 강한 흐름 시 7만 원까지 보고요. 그리고 단 하단에 56,000원 초반권이 깨지면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시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C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증권사에서도 SKC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으니까요.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주가 보면 가격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이 의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은 저렇게 꼬리가 나오면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매수가로 대비를 할 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30분을 켜놓으시거나 이거는 제 스킬이니까 만약에 밑에 하단에 56,500원대 들어갔다 그러면 상방향에서 지금 그래도 7, 8% 수익입니다. 근데 오늘 신고가로 내려갔다 깨졌으면 사실 보유자는 59,500원이 이탈하면 절반은 차익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58,500원이 깨지면은 다 이탈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눌렀다가 다시 재반등 나오더라도 지금 8%, 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계산을 하는 거고 지금 신규 진입 부분은 눌림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익절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거래량 들어온 자리 봉을 끊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보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58,000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58,500원대를 설정을 해드린 건데 59,000원 초반권이 이상이 없다면 재반등해서 만약에 63,000원대까지만 가도 5%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킬을 좀 본인 스킬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중간에 한 번씩 대응 주니까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종목들 점검해 봤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LB세미콘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또 하나로 엮이는 자료가 있다면 바로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주라는 점입니다. 빅히트 엔터 상장 예심 신청 기대감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LB세미콘 5월 27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34.96%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림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웨어러블 관련주로서 생체 인식 모듈, 광학 센서류, 그리고 무선 심전도 센서 등 특화된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소식으로 시장도 주목의 한몫을 받으면서 6월 1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58%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번호 060720 KH 바텍 되겠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로 유명한데요. 삼성전자의 신작 출시를 계기로 폴더블 폰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H 바텍 6월 3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무려 11%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종목들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씩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LB세미콘입니다. 빅히트 엔터 상장 예심 신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도 또 많이 주가에 한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면 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또 안 사기에는 또 아까운 것 같고 이런 또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거든요. 홍 프로님 이럴 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직 재료는 살아 있는 건데 문제는 금일 위스인가 그쪽이랑 MOU 그러니까 미국 시장 쪽에 좀 강화한다는 그런 표시가 하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뭐 콘서트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온라인 쪽 강화하면서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또 추가로 상승했다 내려오는데 금일 지수가 어제랑 제가 마찬가지로 정강 후약이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10,000원대 넘어가면 사실 밑에 6,000원대 사신 분들은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앞에 금액이 바뀌다 보니까 세종다행이 눈앞에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저는 볼밴 밖으로 나가서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지금 조정인데 제가 예상한 자리 찍었습니다. 1,400원이 기존에 이제 중간짜리 정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사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9,300원에서 9,000원 초반권을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대반등이 나오면 고점을 노리시면 되는데 조정을 준다면 9,100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9,100원대 보시고 다시 직전 고점을 노리시고 돌파가 된다면 11,000원대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10,000원대 이상에서 차익 안 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동안 9,000원대 깨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9,000원대 깨지면 아마 8,000원 중반권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드림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800원, 8원까지 또 터치를 하면서 높게 또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또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고요.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 프로님? 근데 사실 지금 아마 오늘 이대로 마감하면 해가지고 이제 동시효과 매매로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누르지 않을까. 보통 저희가 이제 종목들 볼 때 그러면 뭐 2주 동안, 열흘 동안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는데 오늘 종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오늘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시계 쪽에 갤럭시 워치나 그쪽에 납품하는 뉴스인데 확정된 그런 쪽의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에서 보시면 지금 50% 이상 수익이 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단을 보시면 위에 상단 찍고서 지금 깨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보시면은 사실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면 9,500원 깨지면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한데 종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1,200원대 가면 하루 이틀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오늘 일단 고점은 높였기 때문에 이틀 안에 재반등이 안 나오면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만일에 내일 개파락 나오면 비중을 확 줄이셔가지고 하단에 만약에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봉으로 보셔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9,000원 초반권에 왔는데 만약에 8,500원까지 내려오면 저한테 뭐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틀, 3일 안에 1,700원대, 그러니까 오늘 고가 보시면 지금 1,800원인데 그 자리를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꼭 주식은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KH바텍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장 초반 대비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또 오름세입니다. 재료는 또 있죠. 삼성 오너리스크 해소,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갤폴드2 출시로 인한 낙수 효과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의 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상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좀 천천히 움직여서 이제 시크릿 공개 차원에서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건데 24,500원을 오늘 찍었을 겁니다. 근데 24,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24,500원이 돌파가 돼야 상단을 갑니다. 그 자리가 지금 되게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자리이고 4일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4,500원이 만약에 이번 주 지금 목요일까지 상승한다면 저는 그냥 26,500원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탈되지 않으면 좀 추세로 좀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 돌파되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28,00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폴더블이 그리고 제가 자꾸 왜 강조를 드리느냐 이거는 신사업 태동입니다. 그러니까 1편 나올 때 그러니까 이 폴더블 1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약간 이슈로 올린 거고 지금은 실적이 이제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이 만약에 성장세로 팍 돌아서면 이런 종목들 3만 원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4,500원을 2, 3일 안에 찍냐 그게 중요하고 돌파가 되면 26,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을 낸 공략주들 살펴봤습니다. 5월 21일 2일 날 또 캠트로닉스도 선정이 됐었는데 수익률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사실 이것도 공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더뎠습니다. 되게 옆으로 가면서 진 빼고 오늘도 1차적으로는 또 4.8 14,000원 제가 첫 번째 예상한 가격은 찍었는데 장 영향으로 또 실실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캠트로닉스는 사실 폴더블에도 좀 엮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적 또한 되게 괜찮고 하반기에 자율주행 쪽도 엮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회사들은 센서나 그런 기술이 뛰어나면 향후에 일단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눌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대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무겁긴 한데 지금 분봉 보시면 이탈된 게 전혀 없습니다. 고가 갔다가 지금 눌리는 것 뿐이지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상단으로 갔을 때 일단 14,000원 돌파되면 15,000원대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대신에 강한 흐름에서는 일단은 17,000원 전후를 최종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현재 폴더블로 태동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TI 그리고 지금 세경 하이테크 지금 현재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린 캠트로닉스 그리고 KH바텍 요 종목 위주로 보시고요. 소형주는 인터넷에 검색창에 치시면 나오는데 좀 테크닉 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 두고 보실 거면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나이스한 공략주 원하신다면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시크릿한 공략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이스한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공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홍프로님? 약간 웃음이 나옵니다. 사실 고민하다가 장이 좀 어수선해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테마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출산율 세계 1위가 한국이 됩니다. 이게 자랑할 건 아닌데 근데 올해 아무래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지금 40조 정도 투입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4개년 프로젝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그 프로젝트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여야가 향후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게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자리하고 이 부분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 일본처럼 고령화세가 돼가는 입장에서 그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1인 세대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가 일단 조금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유아용 의류하고 왕구류 제조하여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미국과 중국의 현지 법인과 이제 생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매출은 국내가 92%, 해외가 8%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처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는데 아가방 그리고 디어 베이비 그리고 에뚜아 같은 브랜드를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그 프리미엄 수입 아동국 편집사도 인수해서 조금 그 사세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남아 시장 쪽으로 진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게 화장품들이 처음에 중국 진출했을 때 2, 3년 전에 대박 친다고 엄청 좋아하다가 지금 완전히 대부분 다 지금 동남아 시장으로 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공장들도 동남아 쪽으로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유가 정책적으로 중국에서 조금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위치가 3,500원 전후인데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기준가는 3,480원 잡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 지금 살짝 움직이는데 3,480원대 기준가를 보시고요. 위로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를 이번에 조금 고민하다가 1차 목표가를 3,900원대로 잡겠습니다. 3,900원대로 잡고요. 대신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에 보시면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위로 점프가 나온다 그러면 4,200원 후반권으로 목표 거울을 설정해 드리고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가는 3,130원대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책 이야기도 있으니 아가방 컴퍼니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세크릭 종목도 나이스 종목과 또 관련된 섹터인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좀 다른 섹터인가요? 아니요, 섹터는 저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갖고는 나옵니다. 근데 종목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유아 관련주에서는 사실 매일 유업도 유아 관련주고 이제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후디스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유아 관련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매출 대비로는 분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긴 한데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약간은 좀 다릅니다. 패션, 코스메틱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알로엔루, 포레즈 그리고 알퐁소 등의 브랜드를 보유해서 중국 티몰에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거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으실 겁니다. 리뉴얼된 궁중비책이라는 그 애기 용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들 쪽에서는 조금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알아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위생성 허가가 완료돼가지고 내수 시장에 지금 공략 발판으로 조금 사세 확장하고 있고 종목이 그리고 작년부터 약간 흑자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이 점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웬간하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좀 글자로 따진다면 몇 글자나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5글자 종목입니다. 네, 5글자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리뉴얼된 궁중비책이라는 또 용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하긴 한데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한번 확인차 다시 문자 보내주시고 모르겠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홈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갈 거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현재 유튜브에는 11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 함께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TV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저희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홍프로님한테 응원 댓글도 모두 환영합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저희 만나보겠습니다. 9191번님의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비중은 5%고요. 매수가는 19만 2천 원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는 좀 살짝 손실권에 계시네요. 뭐 신사업 M&A 추진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홍프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가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 때문에 좀 등락폭이 심하고 올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예상을 하면 잘 안 틀립니다. 왜냐? 산업공학적으로 1차적으로는 석유화학 제품군을 연구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여수하고 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데 지금 올레핀 계열이 주력 품목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동량 이동도 워낙 제한적이었고 하다 보니까 3개월을 노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대신에 미국의 에탄 크래커라는 합작회사가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오픈이 돼야 그러니까 시작이 돼야 공장이 이제 가동이 돼야 매출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조금 좀 지켜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상이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최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이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네 자리 숫자다 보니까 지금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크고 19만 원 갔을 때 지금 그날 6월 4일 날 매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연기금이 아마 무슨 전략이 바뀐 건지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사실 코로나19 방향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목이 정배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종목 자체가 조금 조정주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었고요. 원래도 패턴이 상승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하락 방향이었다가 코로나19 터지면서 내려갔다 V자형 반등인데 지금은 사실 좀 수렴이 필요한 상태고요. 분봉으로 제가 보시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30분 보시면 지금 이탈됐죠.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위치상은 하단에 18만 원 초반을 사실 지금 손절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절대 하지 마시고요. 18만 원 이탈하면 저는 17만 원 초반권 지지사항을 보고서 5%를 추가를 하면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분 평단가가 18만 원 초반으로 내려오면 그때 돼서 18만 5천 원이나 19만 원 가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 3일 안에 19만 5천 원 넘으면 2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봉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종가 꼬리 달든 뭐하든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하나님 손절가는 17만 초반권 제시하셨고요. 또 실적 관련한 부분도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0626번님의 대형 포장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12% 그리고 매수가는 1,175원입니다. 아 답답합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가를 보니까 이 거래일째 또 하락하고 있고요. 기관도 또 팔고 있네요. 계속해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 바로 여쭤볼게요.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이 종목 좀 주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력성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저도 1년에 몇 번은 솔직히 이제 하는 그런 종목인데 골판치 상자 그러니까 한동안 이슈가 그 택배 관련해서 골판지가 택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골판지의 단점이 뭐냐? 잘 생각해 보시면 택배 상자 크지 않습니까?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약간은 조금 제지 쪽이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축소해가지고 수익성은 상승해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시면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제 말대로 선거철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V자형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종목이 문제가 뭐냐면 하락해서 올라갔을 때
사실 상단은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찍었으면 지금 가격까지는 안 오고 아마 1,200원대에서 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분봉으로 보시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약간 지수 영향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하단에 1,100원, 그러니까 1,080원대 이탈하면 안 되니까 요즘 참고하시고 대신에 1,150원 넘어가면 제가 일단은 약간은 올라갈 거로 봅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안산 쪽에 아마 그 신세계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좀 움직일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뉴스가 기억이 좀 깜깜해서 시청자분께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상승하면은 1,250원이 1차, 2차 상승하면 제가 목표가를 조금 낮춰갖고 1,350원까지 설정해 드릴 테니까 대응하시고요. 이슈 있으면 세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지금 거래량이 최저치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차분한 모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626번님,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전략 대응해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의 주실 수 있으면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을 때 다시 연락 주세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공략주 또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 실시간 종목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시크릿 공략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딱 3글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4217번님의 크리스탈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20%고요. 그리고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크리스탈 주가를 좀 보니까요. 오늘 좀 소폭의 오름세,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홍프로님의 시각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홍프로님 크리스탈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사실 예전에는 그 관절염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 관련주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8년 정도 된 종목인데 그때는 주가가 아마 5,000원대였던 걸로 얘기하는데 간단히 회사 설명드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진통 소염제 아셀렉스라는 회사 그 상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나올 게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 부분하고 분자표적 항암제가 신약 개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아마 뭐 코드 번호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향후에 네덜란드 후속 임상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일상 들어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니까 희망을 좀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에서는 상단에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는 좀 윗방향 16,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저는 시청자분 수익 내고 나오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2, 3일간의 위치가 중요한데 만일에 지금 오늘 일단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안 터졌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한 350만 주 이상 터지면 상단으로 땡긴다고 보고 있으니까 분봉으로 보셔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5,000원대만 지지받으면 또 튈 수 있으니까 만일에 16,200원, 300원대 돌파되면 목표가 18,000원을 1차로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일 위에 상단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상단 목표가는 19,000원 후반권으로 설정해 드리고 단 하단에 14,000원이 이탈이 되면 이게 깨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350만 주 터지면 또 상단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유수영님 하이닉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수영님 저희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2388님의 사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S 윈드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홍프로님, CS 윈드가 좀 어떤 회사인지 종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괴로운 종목입니다. 뭐냐면 윈드타워 그러니까 그 풍력에 보면 바람개비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원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워 그 봉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알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기술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는 회사면서도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큰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어마어마한 기계가 필요한데 CES 윈드가 아마 그 부분을 국내에서는 거의 탑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유럽향입니다. 그리고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미국향.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건데 풍력 발전기에 높은 설치를 가능해 하는 윈드타워를 만든다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하고도 약간 맞고 태양광하고 그 부분이 맞다 보니까 향후에 좀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되고 올라갔는데 4만 지금 8천 원대면 아무래도 직전에 예전 고점이 돌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기간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닥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17,000원 있던 종목이 지금 48,000원 찍었으니까 거의 100% 이상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아직은 반대고요. 그리고 내려온다면 38,000원대 밑에서 일단은 좀 분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가 공략주도 아닌데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회사는 되게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꽤 인정을 받는 회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매수 영역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단에 35,000원에서 기다리시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분봉에서 약간은 테크닉 보시면서 지지선이 보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38,000원 초반권이나 37,000원 후반권은 좀 지지가 강하니까 그 자리 보시면서 일단은 위로 올라갔을 때 4만 원 돌파하면 고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388님, 관련 업계 중에 국내에서 탑 기업이다라고 했고요. 향후의 성장성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0515번님의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이 꽤 많습니다. 70%, 그리고 매수가는 4,317원입니다. 매수할까요? 좀 더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권에 계신데요.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걸 더 가져갈지 아니면 매도할지 바로 여쭤볼게요. 홍 프로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고, 안 스탑 어떻게 할까요? 비중은 사실 늦었습니다. 4일 전에 7,000원대 갔을 때면 저 같으면 한 40, 50%는 매도를 무조건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욕심입니다. 왜냐? 이게 시청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제가 가끔 이상한 고점에 있는 종목 그 공략으로 하는데 가지 않습니까? FST도 지금 2만 원 찍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결국에는 장앵커랑 둘이 농담으로 저 앞이 바뀔 것 같다 그랬는데 100% 났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정배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배열에서 올라간 거고 이거는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직전 고점 절대 돌파 못합니다. 어떤 이슈가 아주 임팩트가 크게 나와도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리는 이유가 작전 주면 모릅니다. 근데 이런 중대형주들은 차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 70%면 저 같으면 40%는 던졌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왜 언급을 드리냐. 거래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이 좀 욕심을 부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계속 뜬 자리들이 있습니다. 음봉이 크게 나온 자리들은 한 번에 절대 돌파 못합니다. 그리고 역별이었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수렴하고 올라간 건데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 100% 났습니다. 지금 100% 난 거기 때문에 지금 140%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분이 비중 조절을 좀 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분봉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올라갔을 때 7,000원 안착한다면 다시 고점을 노리시고 안 그러고 6,500원 이탈하면 저 같으면 비중 확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카타르 관련 백척 수주 문제는 제가 저번에 약간 언급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단기간이 아닙니다. 몇 년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 개선세는 나오겠지만 또 기관 쪽이나 외국인한 수급 바뀌면 또 꼬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하시면서 하단의 최종 익절가를 제가 6,300원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익절가를 조절하시고 단 금일이나 2, 3일 안에 7,000원 돌파하면 상단 7,000원 후반권 노리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515번님 상단 7,000원 후반권 노려주시고요. 비중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9124번님의 S51 살펴보겠습니다. 77,100원, 종가로는 30% 매수를 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추매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S51 주가 보니까요. 오늘도 하락하고요. 어제는 보합 0.66%에서 좀 거래 마쳤네요. 오늘 주가 좀 떨어집니다. 코로나19 미국산 원유 수입이 가속화된다라는 또 기사도 오후 2시 반쯤에 나오기도 했는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홍 프로님. 일단 뭐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S-오일이 원래 지금 아람코가 대주주고 2대 주주가 아마 국민연금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도 예전엔 되게 센데 요즘은 배당이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문제는 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기로 지금 유가가 3%인가 4%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앵커한테도 ETF 물어보신 분들한테 그냥 힌트로 $40 가면 저 같으면 무조건 차이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저 농담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20 때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30 돌파하면 $40까지 가면 ETF 하지 마시라고. 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 들어왔을 때 제가 힌트를 드렸었던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왜 그러냐면 유가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볼 때 ETF의 설명 부분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유가 상승세가 신흥국 호조세로 좀 좋긴 한데 문제가 미국이 감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이 계속 욕심인데 강대국이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사우디만 자꾸 감산하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40 넘어가면 또 세일 오일을 퍼댑니다. 그러니까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또 유가 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 쪽으로 자꾸 포커스 가다 보니까 생산량이 옛날처럼 그렇게 사용량의 감당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지가 않으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상승이 확 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실적 부분도 조금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유사들은 흑자 전환 못 낸다의 한 표입니다. 무조건. 1분기 손실이라고 2분기 손실 엄청날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79,000원이 옛날 고점입니다. 코로나19 깨진 자리까지는 정확히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치상에서 조금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72,000원 안 깨면 추가 관련도 가능하긴 한데 분봉 보시면 오늘 지지선 자리로 와 있습니다. 1차 지지선이 74,000원. 왜냐? 전에 상승한 갭 상승하기 전에 초입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74,000원 이탈하면 하단에 아무래도 지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72,000원일 겁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가려면 76,000원 돌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수익권 매도 전략입니다. 79,000원 넘어가면 저는 8만 원대까지는 기대를 조금 안 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비중 30%이기 때문에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상단으로 갔을 때 매수가 이상에서는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추가 매수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79,000원 넘어가면 수익권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리뉴얼된 궁중비책이라는 아기용품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글자인데요. 아직은 어떤 건지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프로라는 문자 딱 3글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8300님의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98,0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빠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손실권에 계시고요. 기관도 수급 보니까 이틀째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또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SK 하이닉스 크죠? IT 투톱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밑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단을 잘 보십시오. 차트를. 그러면 가격이 동일합니다. 56,500원 돌파 못하고 때려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 말씀드리는데 분봉을 보시면 지금 고점이 똑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고점을 못 높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옵션 만기일도 있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하실 게 저는 87,000원 전후 갔을 때 추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95,000원대 이상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오늘 꼬였는데 굳이 기관이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 쪽이 매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며칠 좀 보셔야 되니까 87,000원 전후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 가격 될 것 같습니다. 87,500원부터 87,200원, 300원까지 요 자리 오면 지지선 형태 보시면서 추가로 대응하시고요. 상단은 일단은 제가 목표가로 최종 목표가 잡아드리는 건 9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 갔을 때 저희 쪽에 전략을 다시 재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상단 9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시 관련해서도 나왔는데요. 오션브리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같이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슈도 좀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9일부터 5일 10일까지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금리 정책 또 향후 증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은 저희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